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쓰는 말 중에는 이 쉬는 서판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쉬는 서판이라는 말은 올바른 몸가짐과 교양이 있고 품격이 있는 언어의 구사와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표현해내는 문장력과 글씨, 그 다음 보편적인 판단력, 이 네 가지를 두고 쉬는 서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언어의 올바른 구사 능력과 그에 수반되는 글씨를 두고 한자 글자는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한자 글자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 앞에 글씨를 써서 내보여야 할 경우에 글씨를 잘 쓰면 우선 보기도 좋고 한 점수 더 따는 것도 사실이죠. 어쨌거나 글씨는 잘 쓰고 볼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글씨를 아주 잘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자를 잘 쓰는 요령을 추려서 안고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안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이 자리에서는 안고라 하지 않고 파당금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자 글자를 잘 쓰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필수에 맞춰서 써야 글씨를 예쁘고 빨리 쓸 수 있습니다. 필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것이 위에서 아래로 쓰고 좌에서 우로로 쓴다. 그 다음에 가로획과 세로획이 엇갈리는 열십자 같은 경우에는 가로획부터 쓰고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사람 인자처럼 삐침과 파임이 있을 때는 삐침부터 먼저 쓴다. 이를테면 흑토 같은 경우에 가로획 쓰고 세로획 썼습니다. 영어에서 플러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흑토자 같은 경우에는 옆을 꺾고 내리 꺾고 이 순서로 써놓고 정작 위상자를 쓸 때는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꺾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역시도 이러면 안 되고 이거 먼저 하고 내리고 이렇게 가로획부터 먼저 꺾고 세로획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기본적으로 열십자 같은 경우에는 가로획 꺾고 세로획 긋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흑토자는 바로 서고 위성자 같은 경우 이거 서고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빛이 먼저 서고 파임을 쓴다. 사람 인자 같은 경우에 영어의 X를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도 사람 인자는 이렇게 섭니다. 빛이 먼저 섰어요. 그런데 덜 입자는 가끔 덜 입자도 빛이 먼저 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는 사람들도 가끔 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참 글씨를 참 어중간하게 서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삐침부터 먼저 서고 파임 쓴다 했는데 어떤 경우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필발머리 같은 경우에 삐침 먼저 서고 파임을 써야 되는데 이 경우도 이거 써놓고 이거 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좌우에 동형이 있을 때는 중간부터 쓴다. 작을 쏟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이 있고 좌우에 동형이 있을 때는 중간부터 쓰고 왼쪽 오른쪽, 특히나 그 들고 낙자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에 있는 흰 백자를 중심으로 해서 작을 요자 양쪽에 있으니까 이 중간부터 쓰고 좌우로 이런 모양으로 서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 외에 다른 필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보통 여러분들 지금 현재 쓰는 대로 쓰십시오.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평소에 알고 있는 글자의 글꼴에서 과감히 떨쳐버리는 어떤 그런 변화를 주어 보시라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에 매산자 같은 경우에 딱 이 모양으로 쓰고 이 글자의 융통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경우에 이 글자를 매산자의 이걸 꼬리를 이쪽으로 조금 빼주는 거. 별것 아니지만 여기서 글자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게 보입니다. 다음에 날일자 같은 경우에도 이 정사각형의 틀 안에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글자를 날일자 같은 경우도 이쪽 기둥을 오른쪽 기둥을 조금 밑으로 빼주세요. 꼬리를 조금 더 빼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글자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게 보입니다. 물론 눈목자 같은 경우에도 이 틀 안에만 딱 이렇게 하면 글자가 굉장히 딱딱하게 보입니다. 이 글자도 역시 눈목자도 꼬리를 조금 이렇게 빼주라는 거. 훨씬 달리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 이야기를 잘 안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 말마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조금 크게 쓸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이 점 4개가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글자 사실 전체 중심이 잘 안 잡히고 글자가 이상한 모양으로 조금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보입니다. 말마자 같은 경우에 점을 밖에 한 개를 밖으로 끄집어내버리세요. 밖으로 끄집어냈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삼각형 모양이 돼서 글자가 안정감 있게 보입니다. 고기 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점 4개를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점 4개를 이렇게 찍어버리세요. 엽설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위에 있는 글자의 폭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글자는 감각이 있게 되고 균형이 삽니다. 그 다음 입구자가 오른쪽에 들어가는 글자였습니다. 이를테면 화합할 화자 같은 경우에 이 글자를 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크게 하면 이 글자는 굉장히 무겁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오른쪽에 있는 입구자를 앞에 있는 벼화자의 3분의 1 크기로 줄여버렸어요. 훨씬 보기가 낫습니다. RG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면 글자가 굉장히 딱딱하게 보입니다. RG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입구자를 3분의 1로 크기로 줄여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글자 모양이 훨씬 세련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글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자 글자에 있어서 변은 왼쪽에서는 부수를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에 쓰이는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가로획은 무조건 빛을 올리라 이런 이야기 됩니다. 이를테면 흑토변 같은 경우에 이 흑토변에 예를 들어서 북도들 배자를 이렇게 수평으로 쓰면 글자가 죽습니다. 이 글자를 흑토의 밑에 제일 마지막 밑에 거 가로획은 치켜 올려주라 이런 이야기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방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글자가 죽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빛을 올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밑에 가로획은 무조건 빛이 올린다. 이게 무조건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써야 되고 세금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열십자를 이렇게 수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하면 글자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글자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부분은 빛이 올려주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글자의 획수는 직선이 아니라는 거. 직선이 아니라는 거. 모든 글자의 획수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곡선 안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혼을 넣고 그림을 그리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 없는 곡선을 그리라. 이럴 때면 나라국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듯이 그려줘야 모양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할 안자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있는 계집예자를 살짝 나긋나긋하게 추리세요. 이게 온나무 짝대기를 그어놓듯이 뻣뻣하면 글자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계집예자는 나긋나긋하게 했어야 맛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내리긋는 획,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리긋는 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쓴 글씨를 보고 참 잘 쓰긴 잘 썼는데 어디에서 잘 썼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리긋는 획에서 귀를 달아주라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를테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에 날일자나 입구자나 나라국자 같은 경우에 사각형 테두리, 사각형 글씨를 쓸 때 보통 여기서 이거를 그냥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내려옵니다. 각이 꺾이는 지점에서. 그 말씀은 내리 꺾여 내려오는, 내리 꺾는 이 지점에서 일단 멈춤을 하고 귀를 달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만 들었을 거예요. 한자 글자에서 한일자를 붓글씨를 쓰면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서 그냥 내려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붓글씨를 많이 쓴 사람들은 볼펜이나 다른 글씨를 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아주 쉽게 잘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한번 추려주라는 이야기죠. 각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습관적이 되면 아주 여기서 글자가 많이 사는데 보통은 이게 잘 안 됩니다. 몇 번만 연습을 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지요. 나라국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각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살짝 귀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여기 결국은 이 부분이 그냥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연습을 몇 번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글씨가 많이 살고 특히 이 입구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제발 좀 정사각형 만들지 마십시오. 정사각형 만들면 글자가 죽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양쪽만 조금 줄여서 역삼각형, 거꾸로 된 역사다리꼴 이렇게 만들어줘야 글이 조금 살거든요. 이렇게 빳빳하게 지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삼수변, 아마 여러분들 이게 알게 모르게 잘 안 되는 게 삼수변인데, 삼수변은 화살표로 생각을 하세요. 이 각도로서 선다고 치고, 그 다음에 삼수변은 획이 3개밖에 없습니다. 획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할 때 글자를 공간을 작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강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뒤에 있는 이 부분과 변적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글자가 아주 야위해 보이죠. 볼품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하나의 면적으로 같이 치어서 하자면 이렇게 삼수변도 크게 써라. 삼수변은 크게 써라.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크게 써라. 이렇게 하면 글자가 쌉니다. 삼수변이 주로 보면 이수변, 삼수변, 획수 작은 부분이 글자가 좁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삼수변도 하나의 글자로서 같이 쳐서 이렇게 치면 글자가 보기가 좋아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내리꽂는 획수 중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람풍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기를 살짝 달아주면 이 기가 달고 안 달고에 따라서 글자가 완전히 이 모양이 달라지니까 감각이, 요즘 잘 말하는 디테일, 이런 뭐 저는 가급적이면 영어를 잘 안 쓰는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글자 써서 모양이 잘 안 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글자가 있는데 밑에 제가 칠판에 써놨습니다. 세을자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활공자 같은 경우, 개사섭록, 창과, 길령 이런 글자는 대체적으로 쓰면 모양이 잘 안 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고 임서를 하죠. 보고 딱 베껴 쓰는, 모양을 베껴 쓰는 거. 제가 쓴 건데요.
이 글씨 모양을 보고 그냥 임술해서 쓰다 보면 틀이 잡히니까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활공자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했지만 활공자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래 쓰면 글자는 이런 경우도 삐빠빠 룰라라 하는데 완전히 그 글자 모양은 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활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치면 이렇게 제가 썼죠. 이렇게 써야 모양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쓰는 필순을 틀리게 쓰는 글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아는 글자들입니다. 이를테면 오른쪽 우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거의가 가로획부터 끊고 그 다음에 세로해서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쓰고 이거 쓰는 것은 틀립니다. 오른쪽 우자는 삐침부터 일본어로 쓰고 가로획을 조금 길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똑같은 형태의 가로획과 삐침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 보통은 여러분들이 왼쪽 좌자나 이슬 제자나 이슬 존자 같은 경우처럼 가로획 서고 삐침 주로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경우와 정반대로 쓰는 글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우자하고 이슬 유자하고 그 다음에 배포자 이 세 글자만 아십시오. 요 세 가지만. 이 글자들은 반드시 삐침부터 일본어로 서고 가로획을 두 번째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글자만 아시면 됩니다. 이 글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필수를 틀리게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글자가 뭐냐면 반드시 필자입니다. 반드시 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거의가 반드시 필자를 마음심자를 쓰고 이렇게 쓸 겁니다. 거의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자는 소리가 8팔자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8팔자를 제일 마지막으로 처리한다. 즉 Y자 모양을 먼저 쓰세요. Y자 모양을 쓰고 그 다음에 8팔자를 제일 마지막으로 해준다. 즉 필순을 치면 1, 2, 3, 4, 5 이렇게 써야 된다. 반드시 필자, 배포자, 이슬자, 오른쪽 우자 이 글자는 필순이 이런 부분에서 참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자 강의를 한 40년 넘게 했는데 제 나름대로 알아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자뿐만 아니고 글자는 일단은 크게 천천히 따박따박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10년은 되고 20년은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요즘은 옛날에는 남학생들이 글씨를 크게 썼는데 요즘 여기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글씨가 줄었어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글씨를 적게 쓰고 여자들이 크게 씁니다. 여학생들은 크게 쓰는데 남학생은 적게 씁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못하지만 남학생들 쓰는 거 보면 째째하게 글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실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한 글자는 잘 쓰자면 크게 쓰고 볼 일이거든요. 천천히 따박따박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오늘 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평소 생활하시면서 한자 또는 한자 인문학 관련된 어떤 의혹,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혹시 계셨다면 그 부분을 제 유튜브 방송에 꼬리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의껏 대답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일방적으로 주제를 선정을 해서 방송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 어쩌면 좀 더 시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꼬리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